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스웨덴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위한 사전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등 미국 대표단의 모습도 현지에서 포착됐는데 협상 장소와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지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모습이 4일 포착됐습니다. 스웨덴 외무부 청사에서 나온 비건 대표는 켄트 해슈테드 스웨덴 대북특사의 배웅을 받으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과 함께 스웨덴 외무부에서 약 1시간 30분가량 머문 뒤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는 북한 대표단의 움직임을 살피려는 취재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변에는 현지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철저한 보안 속에 오전 9시 40분쯤 대사관을 나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북한 측 인사들의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북한 대표단을 이끄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보이지 않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앞선 발표대로라면 미북 양측은 현재 예비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회동 장소와 일정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일로 예고된 본격적인 실무 협상은 전날 예비 접촉에 따라 구체적인 윤곽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북 회담 재개를 앞두고 2일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계속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단의 김명길 대사는 3일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포함해 미 국무부에서는 북한 협상 전망과 관련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되면서 실무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비핵화 정의에 대해 북한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협상의 초점은 반드시 비핵화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 대신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 통제로 협상의 방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Not for denuclearization, but for arms control negotiations. And they want to talk in terms of arms control negotiations, which will make North Korea a nuclear state. And so we cannot succumb to that demand that we enter into arms control negotiations. 맥스웰 연구원은 또 비핵화 전엔 절대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도 북한에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뭔지 그 정의를 명확히 받아내고 비핵화의 전체 경로를 단계별로 정의하는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단 한 번 회의로 로드맵을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포괄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합의만 얻어내도 성공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In my view, is to achie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denuclearization means and to get a North Korean commitment to that version, that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s the end state of the process.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쇄는 물론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seek clarity from North Korea on their offer to close down Yongbyon, and they should press North Korea to extend that offer to other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That's most important at this stage.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8개월 만에 열리는 실무 협상인 만큼 미국은 북한의 외교적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조치와 검증에 앞서 북한의 협상 통제 시도와 제재 완화 요구는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이 2일 발사한 고체 연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상에서 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은 3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과거 북한이 실험했던 SLBM보다 크고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게 하는 2단계 이상의 미사일로 추정되며 따라서 더 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기존의 북극성 1형 그리고 2형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었다면서 이번 미사일은 그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주장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와 관련해 새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육상형 이지스 어쇼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면서 이지스 어쇼와 같은 상시적인 경계 감시, 요격 시스템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북 실무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 실현을 위해서는 미북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런 도발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관련 건이 대거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상하원 조율 기한이 다음 달 말로 연장됐습니다. 이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최종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가 당초 정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상하원 조율 완료 시한은 9월 30일. 하지만 지연이 예상되자 임시 예산 만료일인 다음 달 2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새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 관련 수정안도 대거 포함됐는데 특히 원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도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원에서 원비어 법안을 발의한 앤디바 공화당 의원이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There'll be some minor details, but I am optimistic that tougher sanctions and tougher sanctions authority will be the final result in the NDAA. 앞서 백악관은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원비어 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의 제재 유예 권한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바 의원은 백악관의 이런 요구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이 있다면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f we have a financial institution in China that's cheating and that's allowing North Korea to have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n we need to designate that entity and shut that down. 바 의원은 북한 정권에 이런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 감축 제한 수정안도 상하원 각각의 국방수권 법안에 동일하게 남겨 사실상 의결이 확정적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의 토마스 웨아 퀸타나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 실태에 대한 VOA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세네갈 정부에 북한 노동자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도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 시스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문제와 해외 노동 환경, 안전 조치 여부 등 북한 정권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 항상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거친 수사를 배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북 직접 대화가 평화적 문제 해결에 희망을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3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연례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회의에서 대화는 항상 어떤 대립보다 좋다면서 미북 대화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보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